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안에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한 소가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 축산 농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과정에서 발병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백신으로 인한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대형 개별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퍼 튜브 사업이 탈락한 데 이후 수중 고고학 센터는 예타 대상에서조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시의회가 음파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건폐율을 변칙적으로 적용해 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전문가들로 구성한 건축심의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심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잼버리가 막을 내린 후 새만금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대형 예비 타당성 사업도 잇따라 탈락했습니다. 30년 넘게 끌고 온 새만금 개발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직전 각 정부 부처에 반영된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6,600억 원. 하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78%가 삭감됐습니다. 89%의 예산이 깎인 새만금 신공항은 내년 계획한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고 새만금 신항 역시 오는 2026년 개항은 어렵게 됐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2% 수준인 1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런 데다 새만금에서 추진되던 주력 사업들이 잇따라 좌초하고 있습니다. 비흥도동 일대에 1,100억 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던 국립수중 고고학센터가 지난 3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이 에타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수중 고고학센터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값이 0.92로 평균 이상이 나오고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 15,000점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탈락한 하이퍼튜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전북을 첫 방문한 지난해 2월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기점으로 여권과 정부의 기류가 변화하면서 새만금 예산과 주력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항, 철도, 항만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하이퍼 튜브 산업까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새만금에 걸고 있는 희망이 좌절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왜 하필 전라북도의 예산만 찍어서 이 정부가 깎았는지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부 홀대론까지 불거지는 새만금. 이렇게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1,000억 원대의 휴양 관광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휴양 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새만금 명소화 사업 부지 통합개발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발 계획은 민간이 1,443억 원을 투자해 관광 휴양시설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테마파크는 올해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며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이 조성됩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오는 2027년 문을 열 전망입니다. 전북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오는 9일 시공사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기재부 타당성 용역을 통해 1,896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에 따라 3,06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부가 전북 미래교육 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최종 승인됐습니다.
미래교육 캠퍼스는 전라중학교 터를 활용해 전체 면적 만여 제곱미터에 오는 2026년까지 47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으로 만들어집니다. 도내 학생들을 위한 미래 진로 체험관과 미래 교육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데 이어 국립수중고고학센터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북도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수중고고학센터에 대해 내용을 보완해 내년에 재신청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시설 규모의 산정 근거와 교육 수요 인원 산출 근거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문화재청 육성사업에 포함돼 있는데도 예타 미반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계획이 원전부터 재검토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 계획 변경 설계 용역을 지난 3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45억 원을 들여 18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용역에는 기존 계획 검토와 인구주택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등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에서 도내 4번째 소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서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검역본부가 외부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익산 등 백신 접종을 마친 소 농가마다 불안감을 호소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부안군 보안면에 있는 한우 농장입니다. 지난 4일 소 럼피스킨병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전로부터 동물위생 시험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돼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키우던 118마리의 소는 살처분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는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일어자 검역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외 바이러스와 백신주와의 감별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오는 13일쯤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인지 아니면 흡혈곤충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이미 감염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에서도 저희랑 비슷한 건이 하나 있는데 10월 31일 날 의뢰가 된 건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 농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소농가 천여 곳에서 키우고 있는 5만 5천여 마리는 지난 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 증상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불안한 겁니다. 소 럼피스킨병 백신은 매년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는데 접종 이후 특별한 증상 없이 3주가 지나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사독 백신이나 생독 백신이나 이제 우리가 균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약한 균을 그 내성을 생기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럼피스킨이 발현될 수도 있고. 특히 백신 접종으로 증상이 발현된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키운 소를 지키지 못하고 살처분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사가 왔다가 그래도 계속 관찰을 하죠. 가장 효율적인 방역은 백신 접종이라며 속도전을 펼쳤던 지자체와 농가들. 오는 13일쯤 나올 예정인 정밀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2023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14만여 명의 방문객과 18억 원의 계약을 이끌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열린 농업기계 박람회에는 국내외 농기계 기업 19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00여 개의 농기계가 전시됐습니다. 시는 2만 2천여 건의 상담을 통해 약 18억 원의 계약 성과가 나타나는 등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일본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25명의 일본 관광객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방문하는 등 연말까지 예약된 인원이 1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익산 팸투어는 한국문화관광포럼과 익산문화관광재단이 협력해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협 비응항 위판장이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에서 비응항 위판장이 선정돼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비응항 위판장은 연간 위판량이 2010년 1,500여 톤에서 지난해 3,800여 톤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응항 위판장은 어청도 주변 서해안에서 홍어, 오징어, 고등어 등이 어획돼 저온 유지 가능 위판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산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영업 점포수 대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 비율은 군산이 89.8%로 가장 높았고 장수는 2%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가맹점포는 1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전통시장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권희 진보당 익산지역위원장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일방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법률로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정부의 전횡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인해 익산은 929억 원, 군산은 885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방교부세 원상회복 실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이 늘면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오늘 2차 전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 지원반과 정부,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익산 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합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시의회가 은파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에서 건폐율을 변칙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강임준 시장은 심의위원회 권한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은파공원 저수지와 맞닿은 한 임야. 한 민간 사업자가 이곳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는 사업계획서가 지난 8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폐율을 완화하면서 적정성 여부를 놓고 군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사업자가 변칙적인 법률을 적용해 건폐율을 높였다며 특혜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곳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데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해 건폐율 법적 기준인 20%보다 10%가량 더 높였다는 겁니다. 저수지와 맞닿은 수변 지구는 높이 제한이 12m로 용적률보다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게 사업자에게는 이득이라며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에 뻔히 명시된 상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조례에 명시된 최소한의 범위도 무시한 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 150%를 다 반영하여 특혜성 사업계획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개발 방식이 아닌 건축법을 따른 것으로 건폐율 완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처음에 낸 건폐율 41.46%보다 11.53%포인트가 더 낮춰진 29.93%로 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법에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규정을 따른 것이고 적용 시 완화 범위와 규모 등을 산술식 등에 의해서 산출하는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층이 테라스하우스가 아닌 혼합형 공동주택으로 지어지면서 규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테라스하우스를 진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테라스하우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80~90%가 테라스하우스고 일반 연립주택이 한 20~30%나 20%, 10% 되면은 이해가 하겠다니까요. 근데 세다스를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그 법 적용 완화를 받았는데 테라스하우스보다 지금 연립주택이 훨씬 더 많은 거, 2배 이상이 많은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를 따라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서로 지금 서동환 의원님은 문제점이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통과된 사항을 서동환 의원 말씀대로 무조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심의위원회는 무력화되고 결국에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40년 넘은 나무들이 있는 임야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서의원과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강 시장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반대를 절개하는 것은 산림 파괴, 환경 파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얘기했는데 담당 과장은 주관적인 판단했으니까 시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을 생각합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여지껏 46년 동안 지금까지 거의 50년입니다. 50년을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동안 아까 서동환 의원님도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저 부분은 풀어준 겁니다. 근데 다시 또 이것을 다시 원래로 풀기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저렇게 보존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음파공원 인근에 지어지는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적정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서해안에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최대 풍속 초당 21m, 최대 파고 5m가 예상돼 풍랑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해 중부와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군산해경은 기상악화가 오는 8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선박 운항을 삼가고 시설물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6개 시험지구에서 65개 시험장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작년보다 295명이 줄어든 16,805명입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지만 점심 식사는 별도의 공간에서 먹게 됩니다. 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57.8%가 겨울철인 11월부터 12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상에서 발효된 월 평균 풍랑특보 발효일수가 동절기에 9.6일로 다른 계절 6.4일보다 3.2일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경은 세분화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에 따른 출항 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등 동절기 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양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수매하겠다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농산물 판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농산물 판매업자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익산 여산면 양파밭에서 농민 5명에게 양파를 시중가보다 1,000원 비싼 16,000원에 수매하겠다 말하고 3억 원 상당의 양파를 받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춘천에서 A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38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밤 11시쯤 자녀를 사이에 두고 장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위를 고소한 장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숙박업소를 돌며 컴퓨터 부품을 훔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의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그래픽카드를 모두 판매해 생활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금액과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과 전북도가 무상급식 관련 재원 부담 비율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와 전북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 부담 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11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 예산은 지난해 1,225억 원에서 올해 1,568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도내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6일 부안군에 따르면 이는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에 이은 도내 두 번째 등록으로 전국에서는 8번째 지방정원입니다.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방조제를 쌓아 만든 32,000제곱미터 부지에 2003년부터 조성한 생태공원입니다.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순천만과 태화강에 이은 국가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의 한 축사공사 현장에서 40대가 전선 작업을 하다가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6일 남원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남원시 덕가면의 한 축사공사 현장에서 40대 A씨가 고소작업대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A씨는 당시 고소작업대에 올라 지붕에 전선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가 빈대 서식을 막기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숙박업소 63곳과 목욕시설 49곳 등 112곳에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와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또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빈대 관련 소식지를 배포하고 빈대 발생 예방법과 방제 조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서울과 인천 등 시내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들이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 텃밭을 늘려 각종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의 도시 텃밭 22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6개소를 추가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텃밭에는 도시농업관리사가 투입돼 모종 심기와 친환경 살충제 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제43회 가람 시조문학상 시상식에서 서현정 시인과 류미월 시인이 수상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은 가람 선생 유족, 이정환 시조시인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본상에 서현정 시인의 시 쓰는 챗봇, 신인상에 류미월 시인의 숙목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가람 시조문학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에서 개최해 시조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시조시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한박물관에서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조물조물 흙으로 빚어내는 신나는 토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체험은 옛날 사람들은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개성과 멋을 담은 그릇 만들기입니다. 군산시가 이달부터 귀농 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재능기부단 활동을 지원합니다. 귀농 귀촌인 재능기부단은 군산 지역 농촌으로 전입해온 귀농 귀촌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을에 기부해 지역민과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화합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